일단 먼저 좀 얘기 좀 하면서 진행을 좀 먼저 할게요. 일단 바로 수업을 안 하고요. 제가 내신 대비 관련해서 좀 들을 얘기가 있어서 자, 제가 보내드린 카톡 읽어보셨죠? 아직 못 읽어본 사람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카톡이 없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없어서 못 보신 분은 꼭 카톡을 읽어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유형을 알아야 점수를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 유형 자체가 암기 유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작년도 기출에서 발췌를 한 거냐면은 시험 문제 스타일 자체가 실력 소양 평가처럼 이렇게 출제가 자꾸 된다라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정보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제가 보내드린 카톡 자료를 보시면은 그게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잠깐 컬러로 갈게요. 컬러로.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쳐보세요. 학교 알림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정보 원천이나 이런 거. 이 공시 자료인데 전국 학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매 학기가 끝나면은 올려야 돼요. 제가 뭐 여기 저등고 친구들이 일단 많으니까 저등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저등고등학교라고 뜨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이따 점수 띄운 다음에 작년 공시 자료를 클릭을 하면은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있어요. 이 학업 성취 사항에서 교과별 학업 성취 성과를 여러분 선배들 있죠. 한 학년 위가 어떻게 시험을 봤었는지 여러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료가 좀 흐릿하긴 하지만 보이시죠? 저등고 기준으로 작년이야. 여기 저등고 3학년 있죠? 작년도 1학기 성과예요. 보시면은 수학 평균 51.3입니다. 그리고 표차 24고 90점 이상자가 6%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반에 30명이죠. 30명의 1%가 몇 명입니까? 0.3명이죠? 0.3에 6 곱하면 몇 명이야? 1.8명이죠? 한 명 내지 두 명만 1등급이고 한 반에 나머지 90점 넘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보시면 60점 이하자가 61.3%예요. 이거 지필고사는요. 마이너스 10점 하셔야 돼요. 평균을. 왜 그러냐? 수행평가 기본 점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 평균값에다가 마이너스 10점에서 15점 정도를 까야 여러분들 지필 평균이 나와요. 중간기말고사 합쳐서.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수학시험이 지필고사 평균이 40점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80점 이상자의 비율이 대충 몇 %였다는 거예요? 6%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영어 볼까요? 영어는 평균 55.8, 표차는 26.4. 저등고는 지금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학년이에요. 여러분 학년은 90점 이상자가 11%, 즉 80점 이상자가 11%였다라는 거. 70점 이상자가 13%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70점만 넘으면 3등급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자, 이랬었는데 자 이제 3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도 여러분 선배들이 대학을 잘 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저등고 친구들은 지금 보시면은 평균이에요. 평균. 이쪽 라인이 평균인데 영어 독해와 장문 보시면은 평균이 42.8이에요. 이거는 지필 평균 32.8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표차가 24점, 25점. 정말 충격적인 건 90점 이상자, 즉 80점 이상자가 6.5%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시죠? 50점 이하자가 74%였다는 거예요. 50점 이하 학생이 74%였다는 거예요. 50점 넘기면 3, 4등급이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카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죠? 전교생이 300명의 학교 기준으로 150명은 어차피 내신 포기자입니다. 왜? 걔네들은 둘 중 하나예요. 대학을 안 가거나 수능, 정시 파이터거나. 여러분들 우리 학원의 재원생들 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인 마인드세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대학 못 가십니다. 왜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평상시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저는 젊은 나이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일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학생들도 만나봤고 저조차도 학생이에요. 사실은 선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A등급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모르는데요. 여러분들보다 이것 하나는 다 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신 시험 범위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쪽 라인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내가 평상시에 꾸준히 열심히 뭔가를 해왔던 아이들은 다 A등급 쪽에 향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고2 때 제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성씨는 MY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동고 3학년 선배. 그 친구 고2 때까지 전교 15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촉망받는 인재였죠.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명실에 갔어요. 작년에. 나쁜 거 아니지 않나? 그 친구 원래 고2 때 꿈이 뭐였냐면 스카이였어요. 전교 15등이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고2 때까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험 범위에 한정된 건 마스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주는 문제는 못 풀어요. 근데 한 번 풀고 나면 절대 안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300문제, 400문제 풀고 나면 그 3, 400문제 똑같이 나오면은 절대 오답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기대했죠. 근데 저는 고2 때 예언 하나 했습니다. 네가 인서울 가면 기적이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 친구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저한테. 이 사람 왜 나를 이렇게 평가절하지? 그게 아니라 고3 때 점수 잘 나온 애들의 공통점은 암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고3 때 점수 잘 나온 애들은 특징이 암기가 약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뭐가 강했을까요? 이해력이 넘사벽이었습니다. 응용력이 넘사벽이었어요. 바꾸면 바꿀수록 잘 풀어요. 그대로 내면 낼수록 많이 틀려요. 그런 친구들이 고3 때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A등급 받은 애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윗학년에 올라갈수록. 왜? 대비 자체가 안 되거든.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74%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동고 하나만의 데이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맹신하면 안 돼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공부를 진짜 하지 않은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정말 쳐놀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공부라고 하는 걸 했다라는 거죠. 왜? 고3 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걱정이 있고 고생스럽고 해야 되는 걸 아는 시기인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인데 역설적으로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고3 때 내신의 평가는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착각을 깨셔야 돼요. 너 중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얼마나 배운 거 안 까먹었니의 시험이에요. 자, 좌절스럽죠. 기분 나쁘죠.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은 번아웃 할 정도로 내신 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걸 펼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죠? 시험 기간 때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기간 때 밤샐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적인 공부가 기말고사 때까지 여파가 와서 기말고사 전까지 조금 쉬게 되는 그 타이밍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기말고사가 더 어렵거든요. 중간고사보다 객관적으로.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90점 이상자의 비율이 저등고 6.5%가 아니었어요. 작년 중간고사 때 20%가 90점을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기말고사 때 90점 넘는 애들 3%야. 예언처럼 딱 됐어요. 왜냐고요? 뻔하죠. 코로나 때문에 애들 공부 대충 하는 거 아니까 선생님이 중간고사에 쉽게 냈는데 변별이 안 되는 거죠. 왜? 이쪽 라인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중간고사 대비를 2월 달부터 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해버린 거죠? 확 점수를 떨어뜨려서 변별을 한 거죠.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실 겁니까? 중간고사 잘 보실 겁니까? 얘기하세요. 뭐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대학교 가는데? 전 기말고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관적으로. 그럼 기말고사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 아까 얘기했죠? 대비가 안 된다고요. 대비가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대비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영어에서 뭔지 아십니까? 복이문 어휘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복이문 어휘가 어려워요. 두 번째 뭐죠? 요약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뭐죠? 지문이 변형됐을 때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언어 능력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잘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어렵건 쉽건. 쉬우면 오히려 손해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부디 고3 마인드셋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배운 사람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점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고2 때처럼 내가 시험 기간에 몰입해서 팍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마라톤이랑 비슷한 전형이에요.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3 때까지 달려왔느냐. 저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부자가 3%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부자가 3%밖에 없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3%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다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성공하는 사람이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마인드셋이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한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실도, 꾸준함, 마인드셋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거지 이 고3 시기 때 번쩍 잘했다 그래서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월급쟁이는 월급쟁이고요.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라 지방대 나와서 본인이 창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다만 공부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해서 지금 고3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지만 고3 생활을 비추어 보았을 때 누가 가장 우상향하느냐? 올바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마인드셋은 무엇이냐? 단기적인 것도 챙길 줄 알지만 항상 장기적인 측면을 잊지 않고 방향성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떤지 아세요? 저 젊은 세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성적 잘 받는 게 최고다. 공부 잘하는 게 짱이다. 이렇게 교육을 막 받았어요. 경쟁시키고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하고 시험 못 보면 자괴감 주고 그렇게 내가 열등감을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아, 성과가 무조건 나와야 내가 이쁨 받는구나. 성과가 무조건 좋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언의 압박감으로 작용해서 계속 뭔가 밀어붙이게끔 학교에서 교육을 해요. 저는 그걸 가감하게 이거 다 촬영하는데 가감하게 얘기할게요. 노예 교육입니다. 노예 교육.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뭐가 옳은지를 판단을 못하게끔 세뇌를 시키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으로 평가 안 하잖아요. 왜 성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에서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성적 나쁘다. 나는 애들 걸러본 적도 없어요. 성적으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근데 제가 항상 중시하는 게 뭐세요? 안목이잖아요. 관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할 때는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제가 왜 잔소리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실패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근데 뻔히 보이면 실패할 거 뻔히 보이는데 왜 잔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이건 어른들도 다 해당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해당돼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저 되게 멍청해요. 저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암기를 정말 못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성공한 친구들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20대 초반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 30대 중반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10대를 보냈어요. 백석고에서.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세 사람은 지금 당장 학교를 못 가도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유명 BJ도 있고요. 유튜버도 있고. 고졸이지만 자기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사장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길들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펼쳐지는데 왜 자꾸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부분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마저도 인생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만약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을 암기해서 100점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제 신념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시험을 자꾸 치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조금 넓게 생각할 줄 아는 애들이 1등급을 나오더라 이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모의고사 점수대로 내신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점수대로 내신 등급이 갈립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기본 소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친구 더 소개할게요. 내신이 대진고에서 5등급이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2 때까지 그 친구 특징이 뭐냐면 암기 더럽게 못했어요. 그리고 외우라고 하면 안 외우는 친구였죠.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이었어요. 그 친구가 대진고에서 정시를 포기했어요. 수시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다 좋은데 포기라는 말을 하지 마. 선생님, 저 전략인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안한데 3등급까지는 수능 점수 그대로 나와.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5등급인데 어떻게 수능을 1등급을 받을 생각을 하냐. 적어도 학교에서 하는 생활은 충실하게 해라. 수업 잘 듣고 그날 단어 외워라. 그러면 내신도 어느 정도 커버된다. 내신 공부 억지로 하지 말고 시력대로 봐라. 그 친구 3등급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중고에서. 2학년 때까지 5등급이던 애가 3학년 때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왜? 첫 번째, 암기하지 않는다. 암기가 필요 없다는 거야. 3학년 시험. 영작 있지? 영작도 진짜 시기적절하게 주제문에서만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주제문, 한 지문당 주제문 한 문장 있잖아. 그것만 한 3주 잡고 영작하면 돼. 몇 문장 안 돼. 시험 범위. 한 18문장에서 20문장밖에 안 돼. 게다가 영작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오죠? 오늘 보여줬던 이 유형에서 나오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좀만 참으세요. 자,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로 좀 쓸게요. 자,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문제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 이미 보신 거예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의 이상적 방향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정리죠. 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쓰세요. Preservation of tradition and cultural uniqueness. 근데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이 위에 지문에 preservation 없습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이 위에 지문에 preservation이 있었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쉬우면서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 법한 단어로 변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하게 공부를 했느냐. 부디 본질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신 대비는 3주면 돼요, 여러분. 내신 대비는요. 왜 3주만 해도 되냐면 어차피 중간고사가 쉽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남들이 어려울 거라 예상하면 쉬워요. 그래서 중간고사 맛을 봤죠? 기말고사 이 정도 나오겠네 생각해서 공부했죠? 다 나라고 가는 거죠. 뻔합니다. 사람은 항상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 세상의 일들이. 대부분이 기대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결같이.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결같이 매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학 갈 때까지. 그러면 간단해요. 끝나는 거예요. 전략? 이런 거 세우지 마세요. 전략이라고 하고 저는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예측이 돼야지 뭐 전략이라고 하죠. 예측이 되시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나머지 영역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다양한 지문을 좀 더 많이 읽어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날 이후로는 내신을 목숨 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때 시험 보죠? 4월 27일 날, 28일 날, 29일 날 이때가 시험인데 4주를 내신 대비하고 나면 과연 머릿속에 뭐가 남을지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신 대비는 원래 고3 때는 짧으면 짧을수록 원래 좋습니다. 대비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수능 3주 완성을 듣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능을 3주 동안 대비를 한다고 점수가 오를까요? 아니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류의 시험으로 점점 갈 겁니다.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 한 5, 6년 있으면 여학생들은 취업을 할 거고 우리 남학생들은 한 10년 남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딱 면접 스터디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러니까 취업을 못하지. 내가 이거 유튜브 올리면 개 욕먹겠지만 내가 왜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지라고 하냐면
취업 스터디를 한대 후배들이. 그래서 스터디하는 걸 받아내 나보고. 그래서 내가 보러 갔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더라고. 우리 회사 뭐 파나요? 당신 입시하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 면접 질문들. 전공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기업에서 진짜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업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거는 다 개소리예요. 그럼 공부하면 되죠. 공부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기업에서 원하죠. 첫 번째, 문해력. 얼마나 얘가 텍스트 처리를 잘하느냐.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읽고 요약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핵심. 왜? 이를 가르치려면 말로도 가르칠 수 없죠. 그럼 다 글자로 된 텍스트들, 매뉴얼들을 다 줍니다. 읽고 공부하라고. 그럼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근원적인 거죠. 펀더멘탈한 거죠. 두 번째,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이 얼마나 좋냐. 사람한테 얼마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을 갖고 있고 인성을 갖고 있느냐. 왜?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같이 지내기 기분 들어오면 안 뽑죠. 같이 있었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인성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근원적인 거죠. 절대 3주, 2주로 내신 대비가 안 되듯이 수능 대비가 안 되듯이 취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인성이 좋고 남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두 번째, 내가 독해 능력이 좀 선천적으로 딸리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텍스트 처리 속도가 느리면은 글자를 많이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인생에서 취업해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지식 노동자로서. 그래서 대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수능을 강요하는 겁니다. 수능 보고 들어오라고. 왜? 너 우리 학교에서 원서 줄 테니까 공부할 수 있는 영어 실력 있어? 두 번째, 우리 책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너 이 비문학 지문보다 더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을 역량이 되니? 그런 걸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생기부를 통해서 뭘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친구가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 있는가? 이 친구가 언어 능력이 있는가? 이 친구가 사고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에 세특에 반드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지금 왔거든요. 여러분들 마인드 뜯어 고쳐주려고. 저 교육 컨설턴트예요, 여러분.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턴트를 5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강사하면서 원장이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누가 대학을 잘 갔느냐. 자, 여기서 혹시 영어과 교과 역량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는 제 친구의 교사가 좀 많아요. 제 세대가 사범대가 우월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여러분 30대 중반 선생님들은 다 제 또래잖아요. 다 수능 세대예요. 자, 보세요. 영어 교과 역량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은 교과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입니다. 영어 교과에서 여러분 생기부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보시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제가 이 네 번째로 좀 강조드릴게요.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 정보 윤리, 매체 활용 능력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결국은 대학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뭐구나? 이런 네 가지의 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가하겠구나. 그럼 생기부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될까요? 이 학생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서칭해서 친구들한테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 원문을 잘 조리 있게 요약을 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뭐 이런 멘트들이 적히겠죠. 그럼 애초에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대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영어로 된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내신 점수가 몇 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기부, 세특에 이런 것들을 자꾸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내신만 잘 보면 대학 간다라고 아직도 착각의 늪에 빠져 사십니까? 교과 전형을 쓸 생각이라면 찬성. 하지만 미안하지만 교과 전형으로 가기에는 지금 올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 힘든 거 알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3이다. 지난 학기가. 올해 목표가 2다.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학교 가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셔야 돼요. 대학교 잘 가려면은.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선생님 제가 이거 맞게 조사한 게 맞을까요? 적극성을 보이란 말이죠. 교과목 선생님들한테. 그래야 3학년 세특에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아, 선생님 제가요. 여기 땡땡땡 과를 가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요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빛이 나는 겁니다. 학교쌤들은 다 죄다 학교 생활에 의욕 없이 내신만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다 퍼즐로 자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내가 세특 진짜 잘 써줘야겠다. 이런 애들은. 딱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내가 친구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넌 누구한테 세특을 그렇게 잘 주냐? 너 분명히 너도 성적 보고 애들 주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 애한테 주는데. 결국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라는 거. 이쁨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평가가 좋다라는 거. 그 이쁨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뭐? 선생님의 적극성을 보이는 학생. 간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제가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점수로 가요.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면. 다 똑같아. 그 정도 적극성이 없이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을 한다면 정말 유토피아죠. 저도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자, 오늘 전달했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교 잘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발 안목을 키우세요. 관점을 키우세요. 내가 내신 점수만 잘 받아도 대학을 간다라고 착각을 깨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넓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럼 전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늦은 거 아니에요. 하는 데까지 하세요. 왠지 아세요? 정시 안 볼 겁니까? 학점 떨어지면? 재수하시게요? 아니잖아요. 학점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정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많이 읽었다 해서 그게 무조건 정시에 방해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서칭을 하면서 신문을 되게 많이 읽었다 칩시다. 한글로 된 신문들 자료조사하면서 여러분들 탐구보고서 같은 거 할 때 다 서칭하잖아요. 구글링 하잖아요. 그럴 때 막 원서 논문 긁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탐구보고서에 가설 검증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그걸 읽던 경험치가 뭐라는 거예요? 비문학 독해 역량. 그럼 다 그게 연관성이 나중에 있다고요. 제가 제 말이 안 믿기시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이 여기에 찍혀 있더래요.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 사람은 최고의 어떤 기업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찍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돌이켜봤더니 여기에 본인이 점을 찍었던 게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핵심적인 여기 거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왜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진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고요. 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진짜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 수업 안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시간보다 저 학원 가서 경영하는 게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더 좋아요. 저한테는. 자, 뭘 이런 수업을 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죠? 그 선생님들이 100명의 선생님들을 만들고 난 아마 일산에서 아마 재벌이 될 거예요.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여러분들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그때그때는 해결이 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건 여긴데 이상한 데로 빠져 있다고.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합리적으로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진짜 합리적이면 우리는 이 수업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내신 점수만.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순간 나는 전략적으로 수석학교는 미안한데 안녕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씨 강쌤 수업도 안 하네 진도도 안 빼네 쓸데없는 소리만 하네 아씨 내신 점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거창하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은 이해해요. 내신 점수 잘 받고 싶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공부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영어까지 올라고 하니까 힘드시죠? 마음은 충분히 공감 가고 안타깝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영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건 올해의 잘못이 아니라 내 중학교 때부터의 잘못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가 지금 등급을 더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걸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더라도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저 인간이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한번 평가해보자. 틀리면 내가 지적해야지. 적극성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세요. 동태눈카를 하고 수업을 듣지 마세요. 그러면 얻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읽었네? 이게 되는 거지. 내가 중간고사 100점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절대 그 100점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고3 시기를 보내는 과정. 자,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1시간이나 넘게 떠들었는데 자 바로 수업할게요. 자 16강 책 피시기 바랍니다. 16강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한문도 안 읽어왔죠?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지금 읽으세요. 자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요. 한 번만 읽어봐. 우리 다시. 다 해놨어? 응. 자, 어법 포인트 찾아서 같이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어법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표현들 있죠? 항상 우리가 많이 접하는 have difficulty in ing라는 표현. 뭐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구문. 수거들은 항상 여기 밖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관계대명사 주격 뒤에 이 dread라는 단어인데요. 이 dread가 뭐뭐를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dread ing를 같이 씁니다. 뭐뭐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이 dread가 타동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인데 이 목적격 보어자의 dread falling asleep again. 얘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dread ing를 뭐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 이렇게 단어를 아마 외워둘 것 같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수어대 구문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스펠링 항상 조심하세요. breath, breathe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breathe는 동사, breath는 명사. 이런 것들. 자, 여기는 분사 구문이죠? Some even being killed by suffocation. 자,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원래 원문들 한번 적어보세요. 적을 수 있나 아니나. 생략된 접속사 무엇입니까? 분사구문.
여기는 while 같은 걸 써도 되고 and 같은 거 써도 상관없어요. 접속사보다는 이 some 다음에 being killed가 some people이죠.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질식으로. 무슨 시제 써야 되죠? Some people were killed. were를 써야 되죠. 이런 것들 찾을 때 항상 about men and women suffering the torments of the drought 하면은 앞에 있는 해당되는 이 썸이 뭘 지칭할까를 항상 습관적으로 찾으세요. 이 관점을. 그러면 men and women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분사구문이 부사절로 바뀌면 접속사 and나 while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some people, some men and women, even were killed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 범위 안 나오니까라는 느낌보다는 중요한 것들만. 자, 여기 있는 거 구문 분석하면 해주세요. 이 문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할게요. 자, 본분석 마무리하시고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may 앞에 P, 과거의 약한 추측,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may have continued, 계속해서 믿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추측이고. 자, 이게 but the fact that, 동격절이죠. fact랑 동격절이니까 여기서 어떤 포인트냐면 dare to 동사원이요.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감히 뭐뭐하다. 이거 수거죠. dare to 동사. 감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사실이 이건 erase A from B죠. A를 B로부터 제거했다. 우리가 뭔가를 뭐뭐로부터 없애다라는 뜻 erase, delete 다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 from이라는 전세를 같이 씁니다. A from B. 집단 기억에서 트러드를 지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few. 우리 few는 앞에 있는 바바리아에 있었던 거의 사람들이 트러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왔다. 그럼 여기는 few 뒤에는 few people.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거야. 맥락상 few people. 그리고 non-mayors are attributed to other causes. 진짜 중요한 수건데 be attributed to 명사가 나오면 뭐뭐 때문이라고 여겨지다라는 수거입니다. be attributed to 명사. 이건 어떤 수거에서 나온 단어죠? A를 B 탓으로 돌리다는 뜻이죠. A를 to가 덕분 또는 때문. 안 좋은 얘기할 때는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좋은 쪽 얘기를 할 때는 thanks to의 그 to랑 똑같아. thanks to랑 똑같아. 덕분으로 해석이 되고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A, B attributed to B. 정말 유명한 수거고 단골로 나오는 수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요약을 할 때 논리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A가 뭘까요? 결과. A의 결과가 나오겠죠? 내용이. A는 뭐 때문이다? B 때문으로 여겨진다가 되니까 B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원인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럼 요약의 키워드는 여기에 뚫려 있고 여기에 뚫려 있으면은 이 글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야. 왜? 분명히 그런 글들 있잖아. 원인 설명하는 거. 부정적인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 원인이 뭐뭐 때문이었다라고 결론 내리는 문제에서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돼? A에는 원인 아니죠. A에는 결과.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원인. 그래서 내용 요약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거가 be attributed to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 밖이라 할지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수거라는 거예요. attribute A to B.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또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전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또 중요한 것만 짚어주시죠. 자, 다 읽으셨죠? 첫 문장 볼게요. 여기 be regarded as가 나오면 이제 뭐뭐로서 간주되다라는 수거 be regarded as. 그럼 이제 내용적으로 보통 A가 글의 소재고 이거는 뭐뭐로서 간주가 된다니까 이제 보통은 이것이 이렇게 간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통념일 수도 있고 통념일 수도 있고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온 수거입니까? regard A as B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regard A as B. A를 B로서 간주하다. 이 수거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be regarded as. 이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A 자리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돼요. 여기서 A는 children이 되는 거고 fulfilling experience가 B가 되는 건데 A랑 B랑 혼동하셔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빈칸 서술형이나 이럴 때. 그런 거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regard A as B에서 A만 주어가 된다. 자, 그 다음 not a source of honor, service, or family continuity.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not을 어떻게 봐야 돼요? 동사 2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 1번, not이 뭐가 돼요? 동사 2번입니다. 생략 구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구문 분석할 때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are not regarded as가 이 not이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are not regarded as. 체크하시고요. 컴마 뒤에 not이 나왔다. 그럼 의심하세요. 앞에 문장이 있는데 컴마 뒤에 not이 나오면은 아 이거 동사 통째로 생략한 구문이구나. 접속사랑 포함시켜서. 그럼 뭐로 봐야 되니? 미니 분사 구문으로 볼 수가 있어. 미니 분사 구문. 접속사 주어 동사를 다 생략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be satisfied with. 이건 너무 유명한 수거니까 그냥 체크만 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relate는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잘못 끊었는데 relate라는 거 통째로 알아주세요. 뭐뭐랑 관련을 짓다, 뭐뭐랑 관계를 맺다 이런 수거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 그럼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겠죠. relate A to B가 아니라 relate to 명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여기는 대신 how랑 똑같아요. 관계부사 how랑 관계부사 대시랑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ow나 대시나 다 똑같다. 자, 그 다음 두 번 나왔죠? be regarded as.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to matter. 이 matter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동사예요. While the results of parental upbringing continue to matter in the new morality. 자, 이 matter이 자동사예요. 중요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이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부모님의 양육의 결과들은 계속해서 중요하다. In the new morality. 새로운 도덕관에 있어서. 자, 그 다음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 많이 만나보셨죠? to extent라는 표현.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이제 해석 경험치가 없는 아이들이 해석을 많이 못하는데 많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equal or greater extent. extent가 정도란 뜻이 있거든요. 그럼 to extent는 정도로란 뜻이야. 어느 정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equal, greater 형용사가 붙으면은 의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less까지는 안 되지만 동등하거나 더 클 정도로 부사구 수식어구예요. to부터 extent까지는 이 부사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수거가 이 밑에 나오는데요. 해석을 다 해보시긴 해야 돼요. 오형식으로 entitle이 쓸 수가 있습니다. entitle.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entitle, 목적어, 목적격. 자, 그리고 이게 수동태로 만들어지면 똑같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be entitled to 동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트로 항상 이걸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얘가 주어, 동사, 보어. to fulfill themselves 스스로를 충족시키는 거죠. through their occupational career 그들의 직업 진로를 통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도록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나중에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both dilemmas combined with emphasis on parenting as an experience lead to the uniquely modern notion of quality time. 자, 이건 별거 없고 보통 lead to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내신 대비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약하는 형태로 나올 때 lead to를 쓰죠. 근데 제가 이거는 혹시 실수할까 봐 항상 to는 전치사입니다. 뒤에는 명사 어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구죠. 쉽게 말하면 명사구나 동명사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인과관계의 문장. 위에 거가 다 이런 경험으로서 parenting, 양육이죠. 이것에 대한 주안점과 결합된 두 개의 딜레마가 위에 거를 요약 정리하고 lead to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빈칸 후보입니다. 빈칸 후보나 요약문 형태이기 때문에 서술형이 얼마든지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는 거죠. Notion of quality time. 여기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시험 범위 들어간 사람은 참고하시고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도 앞으로 내신 대비하면서 lead to 뒤에 나오는 어구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자? 내가 거기에 그냥 밑줄만 쳐져 있으니까 다 외우지 말고 이런 거는 공부해야지. 밑줄만 이렇게 딱 쳐져 있을 거야 아마. 어려운 학교들은. 여기 뭐가 들어가게 했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는 지문을 읽자. 그러니까 뭔가 논리성에 신경을 써서 질문을 읽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올게요. 제가 체크하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오 번 6번 어렵습니다. 질문.
자, 5번, 6번 볼게요. 자, 얘는 풀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어려운 지문이고 생각해볼 만한 지문이기 때문에. 자, 첫 문장에 there is a common view가 나왔죠. 일반적 관점이 존재한다. 자, 통념이겠죠. 그러면 보통 이런 표현 나오면 통념. 자, view 뒤에 나오는 대절은 동격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would not even exist. 가정법 과거 형태의 주절. 원래 가정법이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인데 얘는 앞에 나온 거야. would not even exist. if 없는데요. 여기 unless 있죠. unless가 if 나시니까 얘가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야. breed는 breed의 과거형이야. breed는 키우다, 길러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해석하면 가정법이 나올 거야. 농장의 동물들은 소, 돼지 이런 애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여기 클론 뒤에 나온 표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Better for them to lead a confined life than no life at all. 자, 이 표현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이런 표현을 자주 접해보면 가주어, 진주어인데 it is better. it is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생략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어체예요. Better for them to lead a confined life. 그러면 이 for them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들이 confined life는 가두어져 살아가는 거를 말하고 있어. 그럼 lead는 뭐야? 이끌다라는 뜻인가? 타동사로 쓰인 거야. 이번에 아까 lead to 같은 경우는 자동사인데 삶을 영위해 나가다라는 뜻이야. 갇혀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뜻이지. 그러면 뭐랑 비교 대상이니? No life at all. 어떤 삶도 살지 않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No at all. 전혀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니까 길바닥에서 죽느니 가두어져서라도 살아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통념이죠. 통념. 자, 그 다음 문장. 자,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동물의 뭐 자유의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동물을 먹는 것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래요. It is commonly asserted. assert는 주장하다라는 뜻이니까 종종 주장되어집니다. 이것도 통념이겠네. Animals like cows, 블라블라블라. 저 전부 다 뭐야? 주어가 animals고 동사가 뭐죠? benefit이 동사죠. 혜택을 입는다. 이런 동물들이 혜택을 입습니다. 자, 그 다음 어법. 아까 allow 목적어 목적격 뭐지? 아까 entitle 썼었죠 여기. entitle이랑 똑같은 구조.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잡아주면 돼요. 이거 다 수동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be allowed to 동사가 되는 거죠. 자, by 뒤에는 동명사 being allowed. 동명사의 수동형이고 to exist.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목적격 보호에 수동사 있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 근데 주어 없잖아요. 당연하죠. 주어가 누구니까? animals니까. animals가 동사니까, 주어고, benefit이니까 여기에 굳이 왜 의미상의 주어로, 의미상의 주어도 필요가 없다. 동명사니까 by랑 being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 주어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y being pp인지 by ing인지 궁금하면은 이 주어랑의 관계를 봐. 그러면 동물들은 허락하는 거겠냐? 허락되어지는 거겠냐? 당연히 허락되어지는 거니까 동명사의 수동사. 자, 분명히 어법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를 되살려라.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쓰는데 애니멀스를 살려보면 관계성 딱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아무튼 해석도 해야 되니까. 흔히 주장되어집니다. 동물들이 단순히 존재하도록 허용당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입는다라고 주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 살려두는 게 그들한테 혜택이다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도 한번 보세요. British philosopher and fox hunting enthusiast Roger Scruton, for example. 자, 이 사람이 통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Makes the curious argument. 굉장히 신기한 주장을 했습니다. Young animals have been slaughtered. slaughtered는 도살하다라는 뜻이니까 도살당해 왔습니다. Without compunc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역사의 태고로부터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잠깐만. compunction? 별주 단어죠. 죄송합니다. 볼게요. 뭡니까? 거리낌, 죄책감?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 들어가면 외우세요. 저도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자, 다시. 그래서 거리낌 없이 도살당에 왔습니다. 뒤에가 이제 as if 가정법 과거인데 시제를 잘 보세요. 여기 현재 완료고 여기 시제를 잘 보세요. were practice 과거 시제죠. 마치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주의와 여성의 학대가 were not also practiced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역사의 태초로부터 또한 실행되어 오지 않았듯이 실행되지 않았듯이 아니면 실행되어 오지 않았듯이야. 앞에랑 시제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완료면 이 형태도 뭐가 돼요? 현재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as if 가정법은 특징이 동사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형태가 나오면은 이 동사가 현재면은 얘도 현재죠. 얘가 과거면은 얘도 시제를 해석을 과거로 해야 돼요. 시제를 앞에 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가 현재 완료면 여기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완료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주의가 역사의 태초로부터 발휘되어 오지 않았듯이 역사의 시작부터 이런 거리낌 없이 어린 동물들은 도살당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뜻이. 자, 우리 as if 가정법의 특징이 뭐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의 태초부터 were not practiced예요? 아니면 practiced예요?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에요. practiced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 인류가 살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세 가지가 항상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치 이렇게 했듯이 도살당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당연하게 도살당해 왔다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게 도살당해 왔다. Since when does the practice of something over time confer moral rectitude? 자, 그 다음 장 오면은 He goes on to say most of the animals which graze in our fields are there because we eat them.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기서 풀 뜯어 먹고 있는 동물들이 우리가 그들을 먹기 때문에 저곳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They could still be there grazing in our fields at a sanctuary if we didn't eat them, but of course their numbers would be fewer. 자,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들을 먹지 않는다면, 가정법이죠. 우리가 그들을 먹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의 숫자는 더 적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있죠. 이 반론 뒤의 내용은 It doesn't seem a sound philosophical point to say. 자, 이는 올바른 철학적 관점이 아닌 듯 보인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것이 Somebody or something owes its very exist. 내가 이거 체크를 못했는데 O에 체크를 해주세요. O, A to B. 이것도 아까 봤던 attribute A to B랑 똑같아요. O, A to B 하면은 A to B 하면은 attribute A to B랑 똑같아요. 뭐뭐를 뭐뭐 덕분으로 여기다. 그래서 O랑 attribute랑 동의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ascribe란 단어도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왜 적어주냐면 이 진짜 세 가지가 고3 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O, A to B, attribute A to B, ascribe A to B. 다 A를 B 덕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O 같은 경우는 빚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 덕분으로? to가 어디 덕분이라는 뜻이니까 our desire to exploit. exploit는 마음껏 활용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려는 욕망 덕분에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를 정리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가주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운드는 형용사로 타당한이라는 뜻이 있어. 타당한 철학적 관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 as if that confers some special moral right upon us. 이거는 as if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시 없죠. 그럼 이건 as if 가정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confer는 수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that confer, that이 의미하는 건 뭐야? 앞에 말이 우리에게 특별한 도덕적 권리를 수여하는 것처럼 그것을 착취하려는 우리의 욕망에 그 존재감을 비추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우리가 동물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 소화되지는 안 그렇습니다, 잡아먹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욕망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게 마치 우리에게 특별한 도덕적 권리가 있는 듯 보이는 얘기라는 거지. 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신의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지구에 있는 자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라는 특권, special moral right, 특정한 어떤 도덕 권리 이런 거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다음 얼마 안 남았어요.